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현역 공격수 중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선 엘링 홀란과 월드컵, 유럽 축구선수권 대회, 프리미어리그를 모두 우승해 본 킹 티에리 앙리가 짧은 대화를 나눈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홀란도 앙리 앞에선 고개를 숙여 조언을 구했고 앙리는 적절한 답변으로 괴물들 존중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1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경기장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인터 밀란을 1대0으로 누르고 우승한 직후 미국 중계사 CBS와의 대담에서 이뤄졌습니다. 앙리와의 이야기 중 홀란이 내게 조언 하나만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앙리는 뜸을 들이더니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플레이는 최고여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멸다만 골문을 등지는 플레이나 오른쪽 측면처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위치로도 움직이는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앙리는 그러더니 이내 일그런데 내가 그것까지 하면 맨시티가 쿼드러플 할 것 같아서 좀 그렇다며 웃었다. 옆에 있던 슈마이켈은 이그만 알려주고 조언도 하지 말라며 참견했습니다. 앙리는 다시 입을 열더니 홀란이 지금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골 넣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침투하면서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잘하면 100골도 넣을 수 있을 거다.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어느 위치에서든지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의 절친 손흥민 선수를 소환했습니다. 조언을 들은 홀란은 고마움을 표시하며 맞다. 그러나 내가 아직 22살이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며 아직 배울 게 많고 독일 도르트문트로 이적했을 때와 지금의 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1경기 전후 마음가짐, 동기부여 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 많은 것이 달라졌다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경험을 쌓게 되고 경기 내적으로도 성장했다며 조언엔 동의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맨시티가 드디어 챔스 우승을 확정지은 후 펩 과르디올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맨시티가 마지막 남아있던 하나의 매듭도 풀어내며 빅이어를 들어올렸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체제의 맨체스터 시티가 마침내 창단 129년 만에 처음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르며 수건의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명장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FC 바르셀로나에 이어 14년 만에 다시 유럽 트래블을 달성하는 위협을 이루며 트래블 2회의 유일무이한 감독이 됐습니다. 경기는 맨시티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압도하지 못했고 비기거나 져도 어쩌면 할 말이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 찬스가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골로 결정지었던 맨시티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11일 과르디올라 감독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 보도에 따르면 과르디올라는 우승 소감과 함께 레알은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에서 13개나 떨어져 있지만 다가가고 있단라며 레알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어 거울인 궤도에 올랐고 레알이 조금만 잠든다면 우리가 따라잡을 것이다라며 레알의 우승 횟수 14회를 따라잡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린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 공격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골 결정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린 마레즈, 실바, 귄도안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32세의 마레즈는 사우디 알 아흘리와 연결되고 있고 귄도안, 실바도 올 여름 이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에 골 결정력이 높고 검증된 공격수인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인테르는 맨시티를 맞아 잘 싸웠다. 전문가들의 사전평가는 대부분 맨시티의 승리를 바라봤음에도 그들은 대등하게 경기를 펼쳤다. 13년 만에 인테르를 챔피언스리그 정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장면들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인테르의 골 결정력이 조금 더 높았다면 경기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를 긴박함의 연속이었다. 맨시티도 점유율을 가져가며 자신들의 축구를 했다. 점유율은 6대4로 가져갔지만 슈팅 숫자는 14대7로 밀렸다. 이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제대로 슛을 날리지 못했고 결정 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괴물 홀란도 1대1 찬스에서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날렸다. 왼발 슈팅을 날릴 수밖에 없는 위치여서 그런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교체 투입된 필포든 역시 완벽한 슈팅 찬스에서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날리며 찬스를 무산시켰다. 펩 감독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제스처를 보이며 한탄했다. 이런 득점 찬스들에서는 결정을 지어줬어야 했다. 결정짓지 못해 어렵게 경기를 끌어갔다. 펩은 득점 찬스를 만드는 과정을 중시하지만 결국 골을 결정 지어주길 원한다. 그래서 괴물 혼란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영입했다. 2021년에는 케인을 노렸던 이유이다. 지금도 괴물 혼란 이외에는 확실한 골게터가 없다. 골 결정력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경기 초반 실바의 멋진 움직임과 돌파가 있었고 마무리 감차 슈팅도 좋았다. 그러나 거기서 결정지었다면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의 손흥민의 감차였다면 어땠을까? 경기 초반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승기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바도 감차를 잘하지만 손흥민의 양발 감차를 따라올 수 없다. 이번 슈팅 숫자를 보고 펩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에 사활을 걸 것으로 생각된다. 프리미어리그 아니 세계 축구계에서 손흥민처럼 양발을 사용해서 감차를 날려 골을 결정짓는 선수가 얼마나 되는가? 맨시티는 이제 귄도안, 실바가 떠난다. 오른쪽을 실바와 마레즈가 책임져 왔는데 이제 손흥민이 가세하여 골 결정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소니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며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위협적인 슈팅을 날린다. 그리고 골 결정력도 매우 높다. 또한 큰 경기에서 강하다. 매번 맨시티전에서 결승골로 맨시티를 무너뜨린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라고 보도하며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2년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어 선수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가 아니게 되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이적 시기입니다. 장사꾼 레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별이 된 손흥민 선수를 1년이 한 푼도 못 받고 팔게 되는 우를 범할 것 같진 않습니다. 과연 이번 여름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제발 탈트넘 하길 바랍니다. 닥트넘 무사 탈출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